안녕하세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저희 로펌은 사기나 횡령, 배임 등 제3범죄 고소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기타 성범죄, 명예훼손 등 다른 고소사건도 종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처음 가보시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기존 의뢰인들께서 참고하시라고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을 때 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번 영상은 매우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일단 출석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내가 고소하는 죄명의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범죄 구성 요건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죄 추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고소인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면서도 과연 내가 접수한 죄명으로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조사를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고소 죄명의 대략적인 처벌 요건을 알고 있어야만 출석했을 때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그리고 내가 그 질문에 어떤 방향으로 답을 해야 할지 또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빼야 될지 그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기죄는 가해자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재산상 처분행위와 손해, 가해자의 재산상 이익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조사를 진행하는데 목차나 정해진 방향성은 없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대목차가 저 네 가지 범죄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덩어리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 그리고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진술을 해야겠죠. 실제 경찰의 실무도 이런 흐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분들이 처음 경찰서에 가시게 되면 이 같은 범죄 구성 요건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요건과 관계없는 사실관계를 쭉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논점도 흐려지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해달라는 담당 수사관의 짜증 섞인 요청도 듣게 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범죄 성립에 오히려 불리한 진술까지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하도 어렵다고 사정을 해서 돈을 빌려줬더니 돈을 갚지 않아요. 괘씸해요. 무조건 처벌해주세요. 라고 진술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경제 상태가 어렵다고 우리한테 사정한 구체적인 사실만 주구장창 진술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내가 그래서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전부 빠지게 되는 것일 뿐더러 오히려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신의 사정이 어렵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기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기망행위, 그로 인한 착오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주장은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조사 가기 전에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면 상대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의 제안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속았는지,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돈을 상대방에 지급했는지, 언제 사기임을 알게 되었는지, 또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언제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A4 용지에 날짜별로 정리해 두시면 좋고, 잘 정리된 고소장이 있다면 반드시 고소장 내용을 숙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짜 같은 것들은 잘 모르면 자료를 보고 진술해도 좋으니 정리된 자료라도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 등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의 날짜마다 개별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돈이 간 것인지, 그때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서 나를 속였는지를 각각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그때는 어떠한 이유로 변제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얼마의 채무가 남아있는지를 숙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로펌은 경찰 조사 동행을 하기 전에 의뢰인분들과 사전에 미팅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요. 조사 연습을 하면서 제가 예상 질문을 던져보면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못하시거나 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에 대한 리마인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조사 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도와드리긴 하지만 결국 진술은 당사자 본인이 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진술을 도와줄 뿐이지 진술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본인이 잘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 사기를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2024년 1월 15일 오후 3시경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피의자가 이 사업은 100% 성공한다. 3개월 후에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기망행위입니다.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만 합니다. 억울한 감정에,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로 최대한 차분하게 객관적 사실 위주로 진술해야 합니다.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일부러 나를 속였다 라 같은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이런 사실이 있었다 라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르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추측이나 짐작으로 답변하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작성한 조서를 읽고 서명 날이 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면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중요한 내용이 빠진 부분은 없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없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을 요청하세요. 일단 서명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형사 고소 시 고소인 조사 대비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고소인 조사가 피의자 조사에 비해서 압박은 덜한 편이지만 경찰에서 알아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거니 하고 그냥 출석하시면 진술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 뒤에 경찰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